오늘 소개시켜드릴 효창공원 앞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입니다. 초역세권입니다. 지금 거리에 도보권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리고 또 1호선이 지금 용산을 동서간에 단절시켰는데 그것도 지역화 계획이 있고, 서울역 북부역의 마이스 산업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공공도심 복합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용적률을 499%로 중상향, 인센티브를 받아서 무려 2,400세대로 지금 건립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소액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은 사셨으면 해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산구 효창공원 앞 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재개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재개발하면 민간 재개발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입지가 좋은 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괜찮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도 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예. 자, 보세요. 바로 이 현장이에요. 여기서 불과 한 50m 왔나? 오늘 소개시켜드릴 효창공원 앞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입니다. 초역세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입지가 좋고 역세권이면 특히 공공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입지인 만큼 좋은 건물들, 트렌디한 상권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수요가 강한 곳이구나. 이거 보세요. 계단도 엄청 예쁘게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과연 필요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골목 협소하죠. 차량 하나도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노후한 건물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긴 재개발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2년도 1월 26일인가 후보지 선정이 됐거든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여기는 본지구까지 지정이 됐어요. 이게 본지구 지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단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적인 사업권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이 이 골목 안쪽으로는 재개발이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지도로 봐도 과소필지가 전체 토지 면적에서 50%가 넘어요. 즉 과소필지라는 거는 땅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단독 개발하기가 어려운 땅들을 말을 하거든요. 단독주택인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초역세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월세는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재개발하자 그러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땅뿐만 아니라 과소필지들이 저쪽에 가면 또 많아요. 그래서 단독 개발하기 어려운 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요건 또는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년 전부터 민간 재개발을 하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지구까지 지정이 됐다가 철회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자 했다가 또 무산된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삼수 끝에 지금은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곳입니다. 왜 여기는 앞서 민간 재개발은 무산이 됐고 공공은 성공을 했냐라고 보시면,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별성이 강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이 어떤가요? 우리가 지도를 놓고 펴보면 지금 거리에 도보권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리고 또 1호선이 지금 용산을 동서간에 단절시켰는데 그것도 지역화 계획이 있고,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서울역 북부역의 마이스 산업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필지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보다는 자기 땅을 갖고 있으려는 수요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 앞서 2차례가 무산이 된 이유는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공공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냐?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공공 재개발은 정확한 명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편의상 공공재개발이라고 지금은 이 영상에서 표현을 할게요. 공공재개발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에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동의율이 67%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일반 재개발은 75% 이상 달성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뭐 한 8%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게 무슨 큰 차이냐 하지만 1%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1% 동의율을 더 걷기 위해서 3, 4년씩 걸리는 현장들이 있어요. 여기는 전체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67%만 달성을 하면 본지구 지정, 일반 재개발 측면에서는 조합 설립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67%, 그리고 땅 면적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 표를 얻었기 때문에 본 지구 지정이 26년도 7월 2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저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입지 좋은 곳에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 민간 재개발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투자한 그 안양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민간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처음에는 많았지만, 근데 어때요? 민간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조합에 대한 리스크, 또 사업이 진척이 제대로 빠르지 않다라는 리스크.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래, 우리 공공시행으로 가자 했다가 공공시행으로 갔다가 사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공재개발로 턴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확보가 돼서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말 정도에 시공사 선정까지 앞두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 현장이 어떠한 이해관계,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냐에 따라서 거기가 민간 재개발이 좋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처럼 앞서 민간 재개발이 2차례나 무산이 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신뢰, 공공이면 ALH가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주민 동의율만 잘 갖춰지면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추진위원 분들께서 설득을 해서 67% 동의율을 달성을 해서 본 지구까지 지정을 한 성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지금 투자를 해도 맞는 건지, 또는 잘 진행이 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대박인 게 공공도심 복합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용적률을 499%로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아서 무려 2,400세대로 지금 건립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평지예요. W역세권,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 경의중앙선 타고 어디 갑니까? 바로 한정거장이면 용산역에 가요. 용산역엔 앞으로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즉 강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면 도보권으로 여기에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입지가 엄청난 곳이다. 그런데다가 물리적인 요건이, 지금 여기도 보면 과수필지이기 때문에 단독 개발이 어려운 땅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고, 물론 아직도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재개발까지, 아파트까지 착공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입지 좋은 곳에 지금 본지구 지정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공사업 방식에서는 재산권의 제약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한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면서 그 대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프리미엄을 계속 높여놓으면 이 사업이라는 게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약을 둔 겁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 후보지 지정만 되면은 아예 거래를 못했어요. 매도를 하는 순간 현금 청산 대상, 현금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한 해만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본지구 지정 이후에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후보지 지정 전에 22년도 1월 26일 날 여기는 후보지 지정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 일인 22년도 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현물 보상 대상자 선정이 딱 된 거예요. 일반적인 재개발 관점에서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인 명부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 27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만 본 지정 지구 이후로 매도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즉 현물 보상 대상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22년도 1월 27일 이전부터 소유를 했던 사람들 물건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벅차고, 제일 심플한 거는 매도하는 사람의 물건이 22년도 1월 27일 이전부터 소유를 했던 물건이냐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수자입니다. 매수자가 무주택 세대여야 돼요. 이 현장이 앞으로 착공 때까지, 입주하는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조합원 양도가, 현물 보상 대상자 지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한 제약사항에서도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소 투자금이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건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소액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소액은 아니지만 이곳은 사셨으면 해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이곳은 입지가 이렇게 좋고 또 2,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권, 즉 조합 설립 단계인 본지구 지정까지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 아파트 살려면 얼마예요? 한 4, 50억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는 아직도 비대위가 존재해요. 여기 보세요. 민간 재개발 진행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2번이나 추진했다가 무산이 됐다고 했잖아요. 즉 여기는 민간 재개발이든 도심공공 복합사업 재개발이든 그냥 재개발 자체가 싫어 라는 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투자해야 돼 말해야 돼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렴하게 용산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러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스크는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본지구 지정이 됐어도 이곳이 무산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 그래서 비대위가 어느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비대위 분들을 만나셔서 그 정도를 확인하시고, 도심공공 복합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위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배경으로 이 지역이 어떻구나, 어떤 컨디션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셨지만, 여기는 재개발 시작과 동시에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왔어요. 특히 다세대 빌라.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깨졌다라고 하지만 어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땅이긴 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축이 있지만서도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20년 기준으로 해서 60%만 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83%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6억의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신축 빌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빌라여서 현금 청산 대상 물건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뜻 투자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일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혹시나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추진인 사무실이나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께 여쭤봐서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있는 단독주택들 보세요. 재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즉 여기는 물리적으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토지들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끊임없이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민간에서는 안 됐던 것들이 이 공공을 통해서 신뢰감을 얻어가면서 사업이 동의를 얻어지고 본지구 지정까지 지정이 된 현장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게 민간이 다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공공이 필요로 하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민간 재개발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벌써 프리미엄은 한 20억 정도 붙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산권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용산에 진짜 내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물보상 대상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권리를 꼭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안전한 현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지가 좋고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용산의 재개발 구역보단 10억이라는 돈은 여기 저렴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을 좀 원한다, 좀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 도심공공 복합사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현장들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우리가 이제 찾는 분이 많구나 하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또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발품을 팔아가는데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 그만둘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9월달에 무료 공개 강의 일정이 있거든요. 참여하는 링크는 아래 남겨놓을 텐데 누르셔야지 단톡방으로 초대가 되면서 무료 공개 강의 일정을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